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도 장 마치고 뭐 시장을 좀 정리 좀 하고 뭐 자료도 좀 보고 하다가 사무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게 또 잠이 좀 깊게 들었는지 이제서야 뭐 카페에 글도 올리고 영상도 촬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늦게 영상을 좀 촬영하는데요. 사실 뭐 장 끝나고 뭐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는데 뭐 자료 보고 뭐 그 다음날 이슈 한번 체크하고 하다 보면 참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하나 나오면서 또 시장이 좀 출렁거리면서 마감이 되었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아직 미증시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FOMC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예측은 안 되지만 뭐 거의 0.75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최근 닉 티마레우스라는 기자가 줄곧 트위터에 지금 글을 날리고 있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그 친구를 연준의 입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어떠한 지표보다 그 기자의 말이 시장에 더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뭐 그 기자 말로는 네 금리의 상단은 올라갈 것이며 더 오랜 기간 높은 금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인데 단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할 것이다 뭐 정도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이번에 엄청나게 강한 매파적인 메시지 혹은 또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메시지 그 어느 한 곳도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뭐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립적인 관점에서 그냥 조심하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오늘도 조심조심 뭐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FOMC 주목하는 글로벌 증시 인상의 정도보단 12월 및 향후 스케줄이 더 중요하다. 그 외에 여전히 대형주 중심의 시장과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까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 조심조심 매매에 임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 보면은 긍정적인 뷰보다는 지속적으로 뭐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뭔가의 장애물과 허들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상당히 투자하기에는 난해한 모습은 많은데 또 반대로 장중에 또 최근 들어서는 호재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라 또 장중에 또 팔딱팔딱 뛰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센스가 있고 또 뭐 당일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시장 대응을 하겠지만 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은 또 새로운 종목,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종목군들이 가다 보니까 또 대형주는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또 그런 대형주 매매가 쉽지만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대형주 장세 속에 대형주를 거의 매매를 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매매 관련해서 다시 또 정립을 좀 하고 다시 수급 매매 위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예전에는 수급 매매를 많이 했는데 시장이 약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수급 매매보다는 거의 돌파 매매 위주로 계속 시장을 바라보고 정배 위주로 시장을 보다 보니까 그런 또 대형주 장세를 조금 놓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 외국인이 시장에 개입을 한다면 또한 이 강달러 현상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절대로 소외될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만은 중국과 저러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밀어줄 수 없는 거고요. 중국의 시진핑 연임으로 인해서 중국의 자금이 들어갈 것도 아니다. 라고 본다면 글로벌 경기가 침체해서 회복으로 돌아설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경기 민감주가 많고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시점의 문제지. 아무튼 대한민국은 절대 수혜를 받지 않을 거고 지금 미국의 강달러 현상 언젠가는 꺾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점의 문제가 있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좀 사도가 길었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 상승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고요. 코스닥도 하락 폭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마저도 장 막판에 중국 증시가 오늘도
어제 거의 6% 가까이 항생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막판에 상승 종목 수를 좀 끌어올렸었지 장중에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어서 사실 빚 좋은 개설구 같은 흐름의 장세가 어제 오늘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원전주에서 그냥 아예 뭐 뿜어버렸고 2차 전지에서 뿜어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외 위메이드를 빼놓고 볼 수 없겠죠. 그런 소수의 몇 개 종목에서 거의 거래 대금을 쓸어가면서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빅텍이라는 종목 및 방산 종목군들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흘러갔다. 그 외는 전부 다 쉽지 않은 모습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 오전장 보면 거의 대형주들이 오전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장중에 3%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게 밀리지 않은 선에서 움직였었고 SK이노베이션 뭐 등등 다 올라갔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서비스 업종까지 다 올라가면서 지수를 좀 키웠는데 오후에 뭐 삼성 SDI, LG화학 등이 좀 밀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LG화학 뭐 삼성 SDI 밀리면서 약간의 노이즈로 인해서 지수가 오늘 IT 반도체, 2차 전지 빠지면서 이렇게 좀 밀렸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냥 쏘쏘했다 정도 혹은 FOMC를 앞두고 경계 매물 혹은 시장 참여를 안 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최근 강하게 달려온 미 증시 간밤 특히 장 초반 강한 갭 상승 출발은 했으나 고용 관련 지표 호조 속 FOMC를 앞두고 있던 상황 속에 차익 매물, 경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약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나스닥은 더 큰 약세를 보이나 그 외 섹터는 사실 그냥 무덤덤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빅테크 뭐 5-6개 종목이 그냥 무너지면서 나스닥만 안 좋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소소한 모습이라 오늘 어떻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를 제외한 가치주 성격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고 국내도 그런 거와 비슷하게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일맥상통하다. 즉 메이저 투자자들의 시장 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국내의 경우 여전히 외국계 매수세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을 주도한 시장 및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만큼 외국인 수급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고 시장 주체가 개인의 수급 부재 속 외국인의 투자에 의해 강하게 좌지우지되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줄곧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여전히 건재한 모습 속 삼성 SDI, LG화학 등은 단기 차익 매물 정도 출회된 것 같은데요. 사실 수급적으로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랐고 또 최근 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에코프로 등에서 확인된 이 재고 조정 이슈가 오늘 좀 시장에 작용을 한 거죠. 4분기부터 일정 부분 재고 조정을 할 거고 그로 인해서 공장 가동을 좀 지연한다라는 이슈가 오늘 조금 더 시장에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2차 전지 섹터가 강한 하락 압력을 받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다시 내려오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니 천천히 내려오기를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은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2차 전지 산업이 계속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2차 전지뿐이 없어서 더더욱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시장은 바닥권 종목의 쇼커버링이 심심치 않게 대형주 중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특이점인데 전일은 원전에서 오늘은 카뱅에서 카카오페이 등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쇼커버링이 터지는 모습 속에 중화권 제로 코로나 해제 찌라시라고 해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항생 증시가 불타오르는 걸 보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도 꿈틀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모레 퍼시픽이 올라오는 게 그런 거를 뭐 대변하고 있는데 루머가 아닐 수도 있음을 잠시 고민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중국 소비주의 단기 반등을 만들어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이게 찌라시 내용은 내년 3월에 해제가 된다랍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말 좀 지난 이후에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인 대형주가 아모레 퍼시픽이었다. 라고 하면 이런 대형주는 밑바닥에 쇼커버링이 한 번에 강하게 들어올 때는 단기간에 또 20%를 뿜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11월 금리 결정 아마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것인데 어제 나온 고용도 오늘 나온 비농업 부문 고용도 너무나 좋습니다. 지표가 너무나 좋아요.
고용이 음. 어 239만이네요. 너무나 좋게 지금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시에 나온 건데요. 고용이 너무 좋아서 보면은 이 고용이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좀 밀려버렸죠. 고용이 발표가 돼서 되자마자 좀 밀려버렸고 환율은 그래도 대체로 안정적이라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용 발표 때문에 좀 밀렸는데 이런 부분이 연준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딜레마를 지금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고용이 너무 좋아요. 지금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아서 그러한 부분이 최근 닉 티마리우스 기자를 통해서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금리 상단은 더 높게 그리고 오랜 기간 유지 단 속도 조절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금리 상단은 어디까지며 그 속도 조절보단 마지막은 언제로 그리고 어느 레벨 수준을 과연 인플레이션 안정으로 보는지 바로 이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년의 예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8% CPI가 뭐 8% 이렇게 찍히는데 내년에 가면 이게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게 내년부터인데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골든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높죠. 지금 굉장히 높은데 금리 기준도 내년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4.5, 뭐 4.7, 뭐 혹여나 5% 간다 했을 때 CPI가 5%까지 떨어지면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데드 크로스, 그 골든 크로스가 터졌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드라마틱한 흐름이 전개가 그때 그 무렵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L자형으로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단기 낙폭이 크면은 또 끌어올리는 힘도 강할 것이고 또 단기 올라가면 위에서 두드러 맞는 힘도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대보다는 그때 맞춰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니까 좀 많은 고민이 있죠. 자,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은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잡을 시 2차 전지 플러스 IRA 법안 관련한 섹터는 어떻게 될지 하락 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2차 전지는 좀 많이 밀리면 분명히 볼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친환경 섹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원을 끊어버리고 빠른 종결을 원하게 된다면 재건축 분위기는 확 살아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 미국 보면은 캐터필라 주식이 굉장히 날아갑니다. 국내도 현대두산,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을 보더라도 과거는 테마주, 대모, 현대, 에버다임이 올라왔다면 또 지금은 이런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도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또한 중국과의 관계 등 아주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진 문제가 많다 보니 운신의 폭이 조금 최근에는 좁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금일 국내 시장은 흥국생명발 또 다른 채권 시장의 악재가 출현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으로 인해서 막대한 채권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고 여기에 불을 지펴버리는 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게 어느 정도 좀 해결되려고 하니까 흥국생명에서 콜옵션을 미결제를 해버리는 이 초유의 사태가 나왔네요. 이거 딱 10몇 년 전 우리은행 사태랑 똑같은데 그 당시도 굉장히 큰 후폭풍이 존재했습니다. 외국에서 채권 발행이 안 돼버렸죠. 그때 그런 일이 지금 터졌다라는 것 자체가 채권 시장이 굉장히 지금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녹록한 시장도 아니고요. 여기에 더해 오늘 북한의 NLL 미사일 발사까지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아주 시장이 좀 혼잡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럴 때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 돈이 많이 터지는 섹터, 당일 이슈가 강한 섹터에 아무래도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위메이드 이쪽은 이슈가 좀 크고 또 다가올 이슈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대량의 거래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슈를 좀 정리하면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MS 이거 공시 나자마자 좀 봤습니다. 회원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수익도 내시고 하셨는데
하셨는데 뭐 저는 이걸 못했네요. 왜냐면 11시 간담회를 앞두고 있어서 혹여나라는 생각을 해버렸는데 아주 좋은 기회를 좀 오늘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이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은 봐야 될 것 같고 전일날 어제 전일날 사실 위메이드를 매매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오늘 이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위메이드의 미르 M 글로벌이 사전 예약에 들어갑니다. 과거 미르 4가 대박이 나면서 위메이드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미르 M 글로벌이 사전 예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이게 봐야 될 것 같고 11월 8일 정도에 위믹스 상패 여부가 결정이 나겠죠. 상패가 안 된다면 MS 투자와 더불어 위메이드 그 미르 M 플러스 17일 있는 지스타에서 소셜 카지노 관련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세 종목 다. 자, 네옴시티. 지금은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대주주 매도가 나왔죠. 과거 공모를 보면 뭐 한일사료라든지 이런저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고점에서 다 대주주 매도하고 며칠 있다가 상투 치고 그 다음에는 쭉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보긴 하되 정말로 이제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정말로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냥 하고 싶으면 비중 줄여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 장비 쪽이 심상치가 않네요. 탑 머티리얼주도 오늘 강하게 거래를 터쳤고 아바코 라는 종목도 아무래도 전고체 이슈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명확하게 근거를 잘 못 잡겠는데 오늘 움직임, 그 다음에 최근의 힘, 그 다음에 시간에 올라간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 상승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강도가 좀 세서. 그래서 내일 좀 저는 지켜볼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신고가가 나와버릴지. 박스권이 길기 때문에 그 박스권을 뚫을 때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올지 한번 내일은 장중에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에 이제 또 쳐 올리는 힘이 강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현대 앤 롯데 3천억 전기차 충전 사업 협력 출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건 기사를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충전 인프라에 3천억 투자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되는데 현대 롯데 KB 운영 연내 합작사 이 말은 2022년 4월 달에 이미 말이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 달 중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롯데가 중앙제어도 공급사로 그러니까 롯데에서 중앙제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는데 전기차 충전기 관련한 보면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 기업 중앙제어라는 롯데가 인수한 회사를 통해서 참여해가지고 뭐 유통을 한다라고 하죠. 현대차 그룹의 영업 지점, 서비스 센터 충전기가 들어서고 롯데의 전국망에 들어간다. 그리고 현대가 하나 더 가지고 있죠. 한국 전기차 충전이라는 이 충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의 지분의 24%를 디스플레이텍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올라간 게 S트래픽은 SK 계열이고요. 이번에 고속도로를 따서 좀 올라왔는데 디스플레이텍은 그 한국 전기차 충전 지분의 24%를 들고 있고 현대차가 또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와 이렇게 콜라보가 되는 부분으로 엮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장주는 디스플레이 텍이다. S피어스의 그러니까 S트래픽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텍이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빅텍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에 관해서 SCI 평가 정보라든지 뭐 그때그때 종목들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제 다우에 대해서 이 상당 추세선까지 닿기 때문에 오늘은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하는 위치에서 상단 추세선을 닿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조정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뚫어버리려면 뭔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나스닥의 경우는 좀 약하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점에 있다라는 말도 드렸습니다. 근데 뭐 떨어져 봤자 그냥 이렇게 L자로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뭐 미국보다도 안 올랐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강한데 내일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얘가 바로 죽지는 않겠다 정도 생각은 듭니다. 떨어져서 하더라도 들어온 수급이 코스피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여기서부터 많이 줄다가 지금 지속 증가하고 있죠. 거래대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뭐 좀 나오긴 했지만 뭐 4조까지 떨어졌으니까 거래대금이 큰 폭의 개선이 없다라는 거, 이 점만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 먼저 보죠. 어제 LG에너지솔루션 매수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는 못했고요. 신고가를 저는 어떻게 해서든 보지는 않을까 정도 LG에너지솔루션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삼성 SDI가 좀 밀렸는데요. 삼성 SDI가 최근에 수급으로 보면 삼성 SDI는 1조가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와서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저는 걸고 간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강하게 밀린다면 하단에서 한번 저는 봐볼 생각이고요. 바로 깨기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것 같고, LG화학 나쁜 흐름은 없는데 오늘 조금 단기 차익 매물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돌파한 구간이고요. 강하게 돌파한 구간을 또 강하게 이탈을 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은 안 보면 되고 지지받고 올라가면 좀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삼성전자 수급이 여전히 강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하고 아직도 살아있어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아직도 긍정적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급이 좀 좋고 시장을 좀 지탱하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도 이 자리 좀 지켜주는 모습인 것 같아서 길게 보면 쌍바닥이고, 쌍바닥이라면 이 윗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보는 게 낫죠. 예를 들면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렇게 차라리 올라와서 의미 있는 구간을 지지하고 올라올 때 이런 구간에서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원전 좀 보죠. 한전기술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또 밀어버리는 모습이 좀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보면서 짜증스럽기도 한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사실 이때 좋은 이슈가 있었죠.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페이크 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이 뒤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그런 부분에서 뭐 좀 밀렸다가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슈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투자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때 기대감에 의해서 올려놓고 빠졌으면 당연히 2위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까지 밀렸다. 다시 끄집어 저는 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매도가 좀 안정이 되는 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전산업도 마찬가지로 어제 거의 상한가에 갔다가 오늘 이렇게 밀어버렸는데, 저는 어제 거의 대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소액 정도 거의 물량이 조금 가지고 넘어왔었거든요. 좀 가지고 넘어왔다가 이제 평단가 위에서 그리고 평단가보다 좀 아래서 추가 매수를 했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전량 나머지는 손절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반등이 나올 텐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좀 손절을 해버리고 마감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섹터가 조금 좀 지지부진하구나. 뭐 G2파워도 마찬가지겠죠. 첫 시작점인데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서 끝날지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지 일단은 관심은 가지고 봐볼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에 보면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못난이 뭐 3인방이라고 할게요. 못난이 3인방에서 좀 올라왔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나마 저는 좀 양반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백신 외에도 CMO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백신에 대한 기술력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 국내에 정부에서 산 백신의
이 매출이 인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나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수급이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네, 단기 반짝 올라가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들어요. 시가총액 10조, 영업이익 700억.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인정을 안 받는다면 올라가기는 어렵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내일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카뱅은 일단은 깜짝 실적에 의해서 오늘 올라갔다면, 카카오가 예를 들어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카카오가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카카오도 카카오뱅크처럼 이렇게 대형주가 막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줄지, 어찌 보면은 이때 급락을 맞고 떨어졌고 매물이 갇혀있는 구간을 지금 내일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갭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새 대형주가 강한 장세다 보니까 뭐 또 이런 부분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카카오 쪽에 이 기관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뽑아버리면 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서 내일은 카카오도 저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대형주 시장이 워낙 세요. 그리고 자, 네옴시티 쪽, 위메이드 먼저 볼게요. 위메이드 맥스. 오늘 장중에 이제 MS의 지분 투자 이슈가 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왔는데, 일단 거래량 기준에서는 거래량 기준에서는 만족합니다. 거래량 기준에서는 충분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 바닥권에 이런 매물대가 있지만은 이 윗구간을 한 번에 돌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일 좀 밀렸다가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미증시가 뭐 약세로 빠지고 어떻게 해서 많이 급락을 하게 되면 하단 구간에서 한번 노려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밀려서 떨어진다면 뭐 시가부터 분할 매수를 좀 한다든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내일 봐볼 생각이고요. 위메이드도 오늘 한 200억 정도, 그리고 최근에 뭐 돈 들어온 거 뭐 하면 한 220억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장기 평선을 좀 뚫어놓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좀 터진 거 오늘 한 4천억 정도, 최근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돈들 적지 않은 돈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돌려준다면, 또 미르 M 사전 예약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좀 나온다면 이거를 뚫어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왕년에 끼가 많았기 때문에 뭐 반등도 드라마틱하게 조금, 최소한 뭐 제대로 된다면 뭐 10만원까지도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뭐 될지 어떨지 한번 내일장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쪽으로 일정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최근에 이제 그 2차전지 관련해서 아바코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일단 시간 외에 시가총액이 20억 2천억짜리 밖에 안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일단은 맞춰놨네요. 시간에서 사상 최대 고점, 그리고 여기가 이미 그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섰고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를 돌파했는데, 저 정확하게 어떠한 이슈로 이렇게 올랐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종목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3분기 실적이 좋은 거, 그 다음에 2차전 장비하는 거,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된 이 증착 장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전고체 이슈에 의해서 돌파가 나온다면, 이때를 돌파했을 때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온다면 또 한번 솟아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실적으로 올라왔는데, 이 다음에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멘텀이 내일 나와주는지, 아무튼 시가가 높게 출발하겠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밀렸다가 뭔가 이슈가 나와서 올라온다면 돌파로 볼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언급을 드렸네요. 돌파로 봐볼 생각이고요. 자, 오늘
뭐 탑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일단 신고가를 치면서 좀 돌파가 나왔는데 얘도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이고 리튬 관련된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좀 오늘 매매를 좀 했었고요. 돌파로 들어가서 뭐 짧게 이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봉 하나 둘 해서 뭐 짧게 한 5% 정도 5% 이상 뭐 수익을 좀 내고 좀 나왔던 것 같고, 뭐 매매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눌림 자리 좀 공략할 수도 있었는데 보지는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매한 종목군들이 많지는 않은데 화천기계는 최근에 한 번씩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화천기계는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경영권 이슈가 있어서 그때 한번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매매를 했었고요. 자, 무슨 종목을 보려고 했더라? 빅텍. 북한의 이 도발이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 등등 말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뭐 거래가 터지긴 하고 거래 대금도 많이 나오는데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지금권에서는 단기 뭐 슈팅 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예를 들면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한번 빅텍도 봐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거나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단기 솟아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정도는 볼 것 같고, 그 전에는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매매는 많이 안 했는데 YTN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좀 끌고 와서 사실 어제 보면은 뭐 추가 매수 한 것까지 해서 수익이 뭐 거의 9% 정도, 수익이 9% 정도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었는데, 어제까지 해서 거의 예를 들면 물량이 내가 100개 뭐 1000개 뭐 이랬다면 이제 뭐 반 팔고 또 반 팔았기 때문에 뭐 원래 기존보다는 25만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똑같이 추가 매수를 해놓고 오늘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좀 손실에 좀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원래는 내일 발표가 나야 되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애도 기간을 갖는다라는 점에서 이런 정부의 그런 매각 이슈라든지 그런 발표가 일주일 딜레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직 이벤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눌리면은 이 종목은 봐볼 생각이고요. 눌렸을 때 좀 봐볼 계획으로 좀 가지고 있고, 또 내일장 좀 관심 있는 게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인데요. 구간이 좀 높습니다. 구간이 좀 높은데 아무래도 이거 파동을 한 번 더 그릴 생각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매매를 뭐 하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는 뭐 약손절 정도 반등을 하면서 거의 약손절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해서 또이또이 정도 매매를 한 종목이고, 보면 내일 돌파가 나온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보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오늘 뭐 매매를 했던 거는 NKMX 정도 돌파 매매 좀 했었고, 앞타머 사이언스 장 후반에 상가의 가격 분위기여서 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생각보다 약해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네요. 어 아무튼 오늘 밤은 FOMC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의해서 내일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급락이 나온다면 하루 이틀 안에 항상 FOMC 이슈는 소멸되기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폭등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막 추격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늦은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